브랜드 론칭 2년 만에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아줌마 CEO가 있다. 사업가이자 워킹맘,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데 17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SNS 스타에서 뷰티 CEO로 변신한 사연은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유빈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이 인플루언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SNS 상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단순히 유명세에 그치지 않고 창업을 통해서 CEO로 거듭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 역시 인플루언서에서 CEO로 거듭난 분인데요. 화장품 기업을 이끄는 이유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SNS 스타를 보니까 좀 반가운데요. 네, 이 젊은 점준마, 네. 이 영앤 리치, 전부 돈 많이 벌었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좋은 건 다 들어있는 네, 저희 부러운데요. 요즘 굉장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뭐 끊임없이 좀 자기 관리에 신경도 쓰고 네. 또 저는 트렌드를 좀 빨리 읽어야 하는 직업이기에 또 네. 열심히 조사도 하고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연구와 리서치와 네. 제품 개발. 네. 그럼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충우돌 20대입니다. 보통 20대 하면 취업 준비를 많이 고민하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길로 뛰어들었어요. 창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래 창업에 꿈이 있으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네. 틀에 짜여진 생활을 많이 답답해하는 편이기도 했고 남과 다르게 생각했구나. 네.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이나 이렇게 꾸미는 거에 관심이 네. 항상 많아서 친구들이랑 그런 화장놀이도 많이 하고 네. 뭐 좀 튀는 행동을 많이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미래의 저는 좀 평범한 회사원 이런 모습이 늘 아니었어서 네. 제가 전공을 했던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을 하고 바로 좀 무모하게 패션 사업을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25살. 아주 어린 나이인데. 네. 그 패션 사업이라는 게 혹시 인터넷 쇼핑몰 네,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근데 네. 사실 이 인터넷 쇼핑몰도 포화 상태잖아요. 네.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제가 시작했던 그 당시에도 이미 여성 의류 쇼핑몰이 과부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무모했던 도전이었고 거기서 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또 마진도 남들 보는 만큼 보고서는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진율도 적게 보고 그 광고비도 그만큼 많이 쓰고 맞습니다. 이게 5년을 제가 지속해서 좀 버티면서 사업을 한 결과 그 쇼핑몰의 규모는 커졌는데 영업이익이 5년 동안 나지 않으면서 좀 빚도 많이 생기고 자본금도 다 탈탈 털리고 네. 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까지 그러니까 갔어서 노력만큼 돈을 못 벌었다. 네. 그래서 딴 생각을 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파산 신청까지 해야 되나 네, 이렇게 그러셨네. 힘들었던 그게 치달았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저한테 하나 남는 거는 5년 동안 제가 그 사업을 지속하다 보니까 그 꽤 많은 단골들이 고객들이, 많으셨을 것 네. 같아요. 고객들이 저한테 이제 남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직접 옷을 입고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옷에 대한 문의도 해주시면서 더불어서 피부관리법이나 제가 쓰는 화장품에 네.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화장품을 내가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했는데요. 네. 사람이 마음은 먹어도 해볼까 그러다가 그냥 그거- 중단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 마음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렇죠. 게 쉽지 그런데 않은데. 추진을 했어요. 네. 본격적으로. 네. 그리고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네.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어서 네. 내 길을 개척할 수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뭘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조금 어려웠고 음. 근데 있는 제품을 내가 조금 갖다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서 이제 단계적인 네. 접근을 하셨네요. 네. 그 화장품 도매업, 총판하는 그런 곳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렵게 컨택을 해서 제품을 한번 팔기 시작했는데 뜻밖
그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첫 판매부터 이렇게 빵빵 오. 터지는 판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좋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쉽게 하는 거면 네.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제가 했던 의류 사업이랑 또 똑같이 이게 반복이 되는 거니 네. 내 브랜드, 나의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 판매에 자신이 생기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자. 이 마음은 다들 남의 총판하지 않고 내 제품을 만들고 싶고 내 브랜드를 갖고 싶어요. 네. 지금은 성공하셨으니까 네. 지금이야 여유 있게 뒤돌아볼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당시에는 엄청나게 험난한 네.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자본금이 많지 않은 상태였어서 네. 큰 제조사를 찾아가 보면 보통 1만 개, 최소 1만 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수량을 만들어야 했어요. 여기서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만 개 만들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고 전화를 해본 결과 운명처럼 그 1000개부터 제작을 해주시겠다는 그 공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 노력을 했으니까 네. 그런 곳을 만나게 된 거네요. 그래서 그 연구 소장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수십 년 경력을 가지신 연구 소장님하고 같이 제품을 개발해서 네. 일단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또 끝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경쟁도 정말 치열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브랜드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럼요. 처음에 제가 제품을 런칭했을 때는 그냥 일개 SNS 유명인인데 네가 뭘 알아서 이렇게 팔아?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고 이제 제가 바뀌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자격증 따는 모습, 뭐 네. 제품을 만들어가는 모습, 테스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고객들하고 공유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네, 계속했네요. 네. 소통이 잘 이루어진 맞아요. 거네요. 네. 그 시간들이 쌓여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고객님들의 인식이 조금은 바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나름 자리 잡은 브랜드로 많이 인식해 주셔서 근데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성장을 하게 된 특별한 비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회사의 그 가장 강점은 그 고객과의 소통 네. 그리고 신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다른 기업의 오너는 사실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그런 만한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 자체가 이제 고객님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제품을 만들 때부터 기획 단계부터 피드백까지 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고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고객님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고객님들이 저희 제품을 신뢰해 주시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고객센터로 오는 질문들도 저희가 하루에 그 보고서를 이제 저한테 바로 올리게끔 처리를 해놔서 제가 매일매일 그것도 체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객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는데요. 날짜도 제가 잊지 않고 12월 17일이었는데 그날 네. 저희가 1000세트만 반값 할인으로 판매하려던 것이 네. 2만 세트가 넘게 이제 순식간에 판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는 그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호스팅 업체에서 전화가 다급하게 왔더라고요. 1000개에서 끝나야 되는데 네, 제가 재고를 수량을 걸어놓지 못해서 미처. 그래서 대표님 이 반값 수량이 말도 안 되는 수량이 나가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 전화가 와서 그때 아차 싶었죠. 이제 네. 저의 실수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힘들어하고 있었더니 저의 남편이 와서 등을 토닥이면서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한마디에 진짜 저는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싶지 않고 이혼 서류를 쓰고 싶을 정도로 남편이 밉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이 지나가고 되려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더 칭찬해 주시고 그때 오히려 고객들이 저희 브랜드의 신뢰감? 네. 네, 신뢰감을 되게 굉장히 많이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만능 청년 사업가입니다.
아이 키우랴, 사업하랴, 또 여성에다가 청년, 어린 나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사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어려웠어요. 워킹맘이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일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좀 아이가 훌쩍 커 있는 걸 보면은 정말 그 자책감이 정말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이한테 집중하지 네, 못했다는 약간. 아이 때문에 더 행복하고 아이 때문에 일이 더 즐겁죠. 네. 정말 네. 많은 힘이 돼요. 돌아가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아기 얼굴을 보면 다 날아가서 또다시 일을 네.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행복해요.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나눔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네.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빈곤계층의 아픈 아이들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도 그런 프로그램은 충분히 접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더 보다 눈에 보니 들어오죠.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랑 그런 아이와 여성에 관한 단체들을 조금 알아보다가 처음 후원을 시작하게 된 게 백혈병 소아암 협회의 후원을 시작하게 되어서 그다음 미혼모 단체,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그 생리대 사업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곳이랑 그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기부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곳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요.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아직 네. 소외된 계층들이. 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곳들을 많이 둘러보고 미약하게나마 좀 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저는 일단 꿈은 크게 잡는 편인데요. 네. 이제 저희 브랜드가 국민 화장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네, 이게 더 저의 나아가서 꿈이에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을 해야 되죠. 그럼 더 좋죠. 네. 네, 지금도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고객님들이 자기가 쓸 제품을 사는 것뿐만 아니고 어머님 드리려고 구입했어요. 저희 선물, 남편과 네. 같이 쓰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해주시면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선물을 하겠다는 거는 그 브랜드를 그만큼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나 잘하고 있구나.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경영인이자 그런 기업으로 일구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이 선한 영향력 네. 참 듣기 좋았어요. 네. 이 선한 영향력으로 더 발전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